오히려 그렇게 먼저 나가서 자리 잡은 분들이 더 낫더라고요. 저희 작년 2025년 11월에 처음 개원했고요.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교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. 교수까지 가신 거죠? 그럼요. 네. 정교수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부교수에서 승진 자격이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, 뭐 논문 점수가 제대로 한 번에 다 채워지면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정년 보장 교수, 테뉴어 교수를 줍니다. 그래서 그때 테뉴어 교수를 제가 2023년도에 받았었고, 그리고 사실 정년 보장이 되면은 이제 연구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막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도 합니다. 정년 보장까지 됐으면 사실 이제 좀 편하게 사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? 왜? 딱 틀 안에 갇혀 있어요. 그게. 저희 어릴 때는 요거 해서 이렇게 한번 더 해보고 싶고, 그 다음에 또 요거 다시 노력해서 다음 단계 스텝업을 하고 싶고, 그런 게 있었는데, 이제 교수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, 그러니까 제가 좀 나태해진다 그럴까? 예. 그러니까 월급하고 뭐하고 수술하고 하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, 그냥 그 안에 딱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니까,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또 복잡한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고, 그래서 또 정년이란 게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. 요즘 보면 65세가 정년인데, 지금 65세이신 분들이 굉장히 정정하시고 완전 청년이거든요. 65세 때 정년하시기에 지금 너무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, 이제 그때 65세가 돼서 다른 병원에 또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 개원을 하시거나 하는 걸 보니까, 그때 가서 하는 걸 보면 또 너무 저 때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기도 들고,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는 그냥 제 정신 차려서 제 병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, 더 늦기 전에. 사실 안정적이고 뭐 그런 거는 뭐 대학 교수만큼 뭐 정년 보장이 되면은 제가 재미가 없어서 더 많이 해보고 싶고, 그 다음에 제 걸 더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. 예.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짓이다.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. 너무 길고, 이제 다들 의과대학 들어가면은 바로 뭐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줄 아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정말 경쟁을 해야 되고, 또 시험이 정말 많아요. 맨날 시험만 봐야 돼. 시험 보고 또 보고 시험 보고 또 보고. 그러니까 전공의 때도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. 의국 안에서 시험 볼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전공의들도 또 1년에 한 번씩 다 모아서 시험 볼 때가 또 있어요. 전공의 모의고사 같은 걸 이렇게 매해 봅니다. 그래서 그거 성적해야 되고, 공부를 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계속 또 공부를 공부대로 따로 해야 되고, 임상적인 것도 임상적인 걸로 따로 해야 되고, 그 과정이 굉장히 길죠. 예, 예. 대학병원 연금 나오지 않나요? 네, 나옵니다. 예, 예. 저는 일시불로 그냥 수령했습니다. 제가 비용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, 아무튼 그거는 65세 이후에 연금처럼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, 이제 저는 한 번에 다 받아서 이제 개원자금에 썼죠. 그리고 연금 자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,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도 교수로서 연금 계속 쌓이면 나중에 뭐 그 금액이 커질지 모르겠지만, 제가 관두는 시점에서 65세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이 금액이 그때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, 물가 상승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되면은 이 돈은 너무 작지 않을까, 그런 느낌도 들고요. 예. 그래서 한 번에 받아서 좀 뭐 빚을 좀 덜 지고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개원자금으로 이미 다 썼고. 많죠? 우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이 계속 내려오는데, 위에 있는 분들은 편하죠. 아주 좋죠. 근데 이제 아래에서 일을 받는 경우는 이제 쉽지 않죠. 모든 응급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무 때나 가서 수술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대학에 있다 보면 응급실에 환자가 오니까 뭐 당직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, 대부분 응급 환자들은 이제 주니어 선에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, 그래서 제가 당직 쓰는 주말은 거의 토일은 맨날 수술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응급실에 뭐가 오면 어디 그냥 바로 찢어진 사람, 아니면은 뭐 다 힘줄 끊어진 사람, 아니면 뭐 개방성 골절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바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죠. 그리고 의국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, 아래에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쪽에서 다시 내릴 때도 있고, 또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럴 때도 있고, 그리고 또
어디든지 간에 이제 사람 사는 데니까 이제 서로 잘해주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견제하고 좀 찍어 누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. 견제할 게 뭐가 있어요? 서로 교수가 되려고? 그렇죠. 뭐 서로 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항상 부딪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향대로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자 그러면 일부러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나 대학은 또 더 그런 주도권 싸움이 더 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죠. 제가 교수로서 했던 그 마인드하고 수술 방법하고 그대로 지금 다 이 원목동에 계신 환자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아마 장점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환자분들도 다른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대학 교수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했던 그런 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다른 병원하고의 아주 강력한 장점이자 차이점이 되지 않을까. 또 너무 뻔한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는 그다음에 진짜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솔깃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